운동이나 식단 영상 밑에 꼭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냥 밥에 닭가슴살만 3끼 챙겨 먹어라,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댓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선수가 아닌 일반인은 정말 이거면 충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식단은 칼로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식단인데요, 단기간 체중을 빠른 속도로 조절하려는 선수분들에게 적절한 식단입니다. 오히려 근육을 키우고 몸을 만들고 싶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선수들 따라한다고 닭가슴살 한 덩이에 밥 한 공기만으로 3끼를 챙겨 먹으면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근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닭가슴살과 밥만 3끼 챙겨 먹어서는 몸을 절대 만들 수 없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하고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닭가슴살과 밥만 먹는 식단으로 왜 몸을 만들 수 없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닭가슴살 100g은 약 110kcal, 밥 한 공기는 약 300kcal 정도 됩니다. 닭가슴살 100g에 밥 한 공기는 약 400kcal 식사가 되는 거죠. 이걸 하루 3끼로 먹는다고 해도 고작 1200kcal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성인 남성의 평균 유지 칼로리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20대 남성 평균은 하루 약 2600kcal, 30대 남성 평균은 하루 약 2500kcal입니다. 즉 하루 1200kcal만 섭취하는 건 기본 유지 칼로리보다도 최소 1300kcal 이상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이런 과도한 칼로리 디피션시 상태에서는 몸은 새로운 근육을 만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미 있는 근육까지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몸은 점점 지치고 작아지고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한 덩이와 밥 한 공기만 먹는 건 일반인들에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식단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키우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최고의 근성장 효율을 위해선 첫 번째, 고단백 식단과 두 번째, 유지 칼로리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섭취하는 것, 바로 칼로리 서플러스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의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단백질과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근성장이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죠. 2002년 와자넥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저항 운동을 하면서 고단백 식단으로 유지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 그룹이 일반 식사를 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 칼로리보다 얼마나 더 먹으면 좋으냐? 2019년 이라키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하루 약 600kcal씩 더 먹었을 경우 근성장이 있었지만 체지방 또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하루 200에서 300kcal 정도만 더 먹은 그룹은 근육이 늘면서도 불필요한 지방 증가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유지 칼로리보다 하루 200에서 300kcal 더 섭취하는 것이 근성장과 체지방 증가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균형 있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내 유지 칼로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야 거기서 200이든 300이든 더 먹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바로 아주 간단하게 유지 칼로리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유지 칼로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쓰여지는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그리고 일정 활동을 통해 쓰여지는 활동 대사량, 이 둘을 합친 게 바로 총 소모 칼로리, 즉 유지 칼로리입니다. 그럼 먼저 기초 대사량부터 구해볼게요. 현재 가장 신뢰도가 높고 널리 쓰이는 공식은 미플링 공식입니다. 남성 기준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체중에 10을 곱하고 거기에 키에다가 6.25를 곱한 것을 더한 다음 나이에 5를 곱한 다음 숫자를 빼고 그 다음 보정계수 5를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키 183, 체중 80kg, 30대 남성이라면 약 1800kcal가 나옵니다. 여성 기준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체중에 10을 곱하고 거기에 키에다 6.25를 곱한 것을 더한 뒤 나이에 5를 곱한 것을 뺀 다음에 보정계수 161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키 160cm에 55kg 25세 여성이라면 약 1260kcal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만 쉬고 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계수를 곱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운동을 거의 안 한다면 1.2, 주 1회에서 3회 가볍게 운동을 한다면 1.375, 주에서 3에서 5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1.55, 주 6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1.725를 곱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 예시를 들었던 30세 남성이 주 4회에서 5회 운동을 하는 경우 1799kcal에 활동계수 1.55를 곱해서 약 2788kcal가 유지 칼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된 유지 칼로리를 1에서 2주 정도 먹어보면서 체중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체중이 줄어든다면 실제 유지 칼로리는 더 높을 것이고 반대로 체중이 늘어났다면 유지 칼로리는 더 낮은 것이겠죠. 이렇게 내 몸에 맞는 진짜 유지 칼로리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목표에 맞게 칼로리를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유지 칼로리에서 300에서 500kcal를 빼주시면 되고, 체중과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이는 바디 리컴포지션이 목표라면 유지 칼로리만큼 섭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증량과 함께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 게 목표라면 유지 칼로리에 200에서 300kcal를 더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한 총 섭취 칼로리를 가지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백질 섭취량을 정해야 하는데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체중 1kg당 보통 2g에서 3g 정도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체중 증가나 감량 또는 체중 유지 등 내 목표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은 달라질 텐데요. 단백질 섭취량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우측 상단의 영상을 확인하시고 본인 목표에 맞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총 섭취 칼로리의 20에서 30% 범위에서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들이나 운동 강도가 높아서 탄수화물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지방을 20% 또는 25% 정도로 낮게 두는 게 유리합니다. 몸에 이미 저장된 에너지원이 많고 운동 수행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체지방률이 낮거나 다이어트 중 호르몬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경우라면 지방을 25%에서 30%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근육 생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합성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근성장과 컨디션 관리에 불리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지방을 높게 잡으면 포만감이 좋아져서 식단을 오래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지방을 낮게 잡으면 같은 칼로리 안에서 탄수화물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운동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즉 본인의 체지방률, 운동 스타일, 그리고 식단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20에서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최소 25% 이상은 유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남은 칼로리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여드려볼게요. 유지 칼로리는 아까 계산했던 2788kcal를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90kg를 목표로 증량할 것이기 때문에 250kcal를 더한 3038kcal를 하루 섭취 목표 칼로리로 정해보겠습니다. 현재 체중은 80kg이기에 단백질 목표는 체중 1kg당 2.5g으로 설정해서 하루 200g을 섭취할 것입니다. 단백질은 1g에 4kcal니까 200g은 총 800kcal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입니다. 총 섭취 칼로리를 3038kcal로 잡았을 때 그중 25%를 지방으로 배분해보면 약 760kcal입니다. 지방은 1g당 9kcal니까 약 84g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남은 칼로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3038kcal에서 단백질 800kcal, 지방 760kcal를 빼면 1478kcal가 남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니까 약 370g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양은 단백질 200g, 지방 84g, 탄수화물 370g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내 목표 섭취 칼로리 안에서 근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목표한 탄단지 그램수를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하루 총 3038kcal, 탄수화물 370g, 단백질 200g, 지방 84g이었죠. 이걸 한 번에 다 계산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 드시는 끼니수로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4끼로 나눠보면 한 끼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93g, 단백질은 50g, 지방은 21g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먹는 첫 번째 끼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닭가슴살 볶음밥 한 봉지, 닭가슴살 한 덩이, 계란 후라이 2개.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은 70g, 단백질 46g, 지방은 19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목표 섭취량보다 조금 부족하죠. 이 부분은 오후에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바 같은 간식으로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점심 메뉴와 먹는 양에 따라 세 번째, 네 번째 식사를 하루 총량 목표치에 맞게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히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칼로리 계산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 칼로리 자동 계산 시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칼로리 계산 시트로 들어가실 텐데요. 여기서 파일 누르시고 사본 만들기 누르면 본인만의 칼로리 계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별을 선택하시고 체중, 키, 나이를 입력해주시면 기초대사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체중 감량이나 유지, 증량 등 원하는 목표를 설정해주세요. 그럼 하루 목표 섭취 칼로리가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체중 kg당 섭취할 목표 단백질 g수와 지방 %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섭취해야 할 총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g수와 칼로리로 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하루 3끼를 먹을지 4끼를 먹을지에 따라 탄단지 비율이 보이도록 해두었습니다. 처음 식단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라면 이 자료만으로도 훨씬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닭가슴살과 밥으로만 3끼를 먹는 게 왜 충분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식단 챙기고 운동하는 게 귀찮고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쌓아가야만 결국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과정을 경험하며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식단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